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과제를 수행하시는 실무자, 관리자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한 구축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과제의 어떤 담당자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큰 커뮤니티 생성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커뮤니티가 이미 존재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하려는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기존의 커뮤니티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별도의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을 구성할 필요 없이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어떤 그 활성화 기반 내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은 일단 기존의 커뮤니티라는 조직이 이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그 조직은 그 조직 스스로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제품을 릴리즈하는 과정들을 수행하고 있겠죠. 그러면 신규 이제 진입자인 커뮤니티의 멤버들은 이 왼쪽에 보시는 이제 협력 활동을 하게 되겠죠. 자신의 PC에서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디버깅을 해보고 그리고 만들고 개선해서 패치를 만들어서 커뮤니티에 제출하고 피드백을 기다려서 이것이 메인스트림에 반영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외에 다양한 커뮤니티 기여 방식들도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단순히 사용을 해보고 뭐 리포트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커뮤니티 기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기존의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경우는 사실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화를 직접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무언가 만들어지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해당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커뮤니티가 없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수행하는 인공지능 과제들이 아마 대부분이 미리 만들어진 어떤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원천 기술이란 그런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단계별로 신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과정을 접근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루어지는 연구 과정을 보면 우선 논문이 발표되어서 기술이 어떤 개념적으로 정립이 되는 단계를 꼽을 수가 있겠죠. 자, 논문 공개까지 위해 어떤 연구 과정을 열심히 수행하고 그래서 논문을 인터넷으로 공개했어요. 그리고 나면 일어나는 일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GitHub이 되던 어떤 저장소가 되던 이제 하나를 생성하셔야지 되겠죠. 하지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생성한다고 해서 커뮤니티는 구축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그 인터뷰를 해본 어떤 결과들을 보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생성했어요 라고 하는 단계가 이 어떤 과제 수행의 목표 지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생태계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가야 하고요. 그러한 커뮤니티는 세 가지 정도의 성장 단계를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테크니컬 스테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크니컬 스테이지의 목표는 해당 프로젝트의 기술을 잘 공개하는 데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스테이지는 오픈소스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스테이지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외부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그러한 참여를 어떻게 우리 메인스트림에 반영할지 이러한 환경들을 준비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코시스템 스테이지에는 이것을 가져다 쓰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어떤 기술을 가지고 기술을 지원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과 프로젝트의 어떤 연구팀과의 지속적인 생태계가 구성되어서 활성화되는 단계를 의미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러한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떤 게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의 구성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크니컬 스테이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 테크니컬 스테이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환경들은 첫 번째 공식 웹사이트가 있어야 이제 합니다. 공식 웹사이트가 필요한 이유는 이 커뮤니티는 일반 개발자들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 프로젝트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는 자세한 어떤 문서들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스 코드 저장소는 당연히 이제 존재해야 되겠죠. 소스 코드에 쉽게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두 가지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운영합니다. 대화를 이제 필요로 하는데 실시간으로 동기화된 대화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요. 실시간 응답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또 대화 방법도 존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응답이 어려운 사람들끼리 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제공되는 것이 메일링 리스트입니다. 이 비동기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인 거죠. 그리고 IRC 같은 이제 도구가 실시간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준비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슬랙 같은 도구가 다양한 OS 환경도 지원하고 뭐 어떤 사용자들도 증가하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연동도 쉽게 제공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어떤 소스 코드 저장소에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하면 특정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 버그를 찾았다면 버그를 제공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단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 공개를 하는 단계에서 목적은 컴포넌트의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뭐 실행 파일의 영역과 어떤 코어의 영역, 그리고 그것을 쓰는 어플리케이션의 영역, 그리고 기타 도구의 영역처럼 다양한 컴포넌트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나누어진 것들은 각기 다른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서 배포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은 저희는 아파치로 뭔가 공급을 했어요. 하지만 이 코어 엔진을 가지고 가실 때는 또 다른 라이선스를 쓰시는 게 좋아요. 이런 방식의 라이선스를 이제 저희가 정책상 정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리갈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그걸 통해서 라이선스를 이제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를 오픈하는데 이제 핵심이 있기 때문에 잘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준비해야 되겠죠. 잘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거 의미 안에는 사실 많은 이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든다든지 어떤 품질 관리를 위한 별도의 방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걸 공개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의 데모 사이트를 구성하는 일이 이제 여기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거나 또는 서드파티 도구가 이것을 이용해서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 테크니컬 스테이지의 어떤 예제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화면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한글로 만들어진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의 공식 사이트를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깃허브에 저장소를 올린 것과는 약간 다른 양상이죠. 깃허브에 저장소가 있었던 모습보다는 훨씬 사용자들에게 친숙하고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이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 이제 화면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커뮤니티로 만든다고 할 때는 저장소의 공간을 잘 구축하고 하는 일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공식적 사이트를 하나 만드시고 그 안에서 일반 사용자들도 읽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드 레퍼지토리의 예의죠. 코드 레퍼지토리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죠. 소스 코드가 저장되는 저장소를 구축하시고, 근데 이제 구축이 되는 곳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지금 커미터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액티비티가 이제 있었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야 하니까 워크플로우를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에서 이제 개발하는 인하우스 개발 방식을 쓰시더라고 해도 결국 앞으로 이게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오픈소스 개발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학습하고 그걸 팀원들이 내재화하는 과정을 가지면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서 이제 운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메일링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는 다른 각자 프로젝트들이 메일링 리스트를 많이 운영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구글 그룹스를 이용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뭐 제가 파이썬 프로젝트를 찾아봐도 거기서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제가 활동하는 이제 다른 커뮤니티들도 이제 화면처럼 구글 그룹스를 이용해서 다 메일링 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동기화 채널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뭐 이런 IRC, 전통적으로 IRC를 이제 많이 썼는데 이 IRC는 인터페이스가 약간 너무 엔지니어들만 접근하기 쉽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개선해서 지금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채널이 슬랙이라고 있는 화면이고요.
이제 이 슬랙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모바일이라든지 다른 OS를 쓰는 사용자 또는 웹브라우저만 있더라고 해도 접근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 스테이지에서 이제 뭐 이슈, 버그,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지금은 이제 저희가 테크니컬 스테이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살펴봤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 외부의 참여자들이 지금 이제 고려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한다고 하니까 외부 참여자들에 대한 준비를 이제 해야 하는 거죠. 그 단계는 저희가 오픈소스 스테이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존의 테크니컬 스테이지에서 준비했던 거에서 더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문서 협업 도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 협업 도구가 필요한 이유는 커뮤니티에 참여자가 이제 기여하는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는 뭐 번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특정 문서를 만들어서 뭐 이제 제공하거나 자기의 사용기를 올리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서 협업 도구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문서 협업 도구가 지금 이제 GitHub에 있는 위키를 씁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GitHub에 있는 위키를 쓰는 걸 잘 이제 못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일반 사용자,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게 익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이 위키 문법을 배워서 문서를 새로 만들어서 기여하는 게 어렵겠죠. 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하모니카 커뮤니티는 그냥 일반 게시판을 베이스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내용을 배우지 않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이제 외부의 참여자들이 볼 수 있는 이 프로젝트의 마일스톤, 앞으로 제품의 릴리즈는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 그런 걸 가시화해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아, 언제 시점에는 다음 버전이 나올 거고요. 언제 시점에 뭘 할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포럼들을 그 안에서 운영해야 되는 이제 경우들이 생깁니다. 뭐 사용자 포럼, 개발자 포럼 또는 번역을 돕는 사람들의 포럼, 뭐 이런 지역화 포럼, 이런 것들을 막 운영을 하게 되는데, 포럼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제 인프라가 없으면 그것도 어렵겠죠. 그래서 포럼이라고 하는 걸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이제 필요해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동화 빌드와 테스트 시스템은 저희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서 이제 써보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저희가 오픈소스 프로젝트 특정한 걸 발견하면 일단 기스로 클론을 받겠죠. 클론 받은 다음에 빌드를 수행해 봅니다. 근데 빌드를 수행할 때 테스트 커버리지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패스가 되었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인 기능은 잘 쓸 수 있는 상태구나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그 자동화 빌드 테스트 시스템을 공개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픈소스 스테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잘 구성된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지에서는 기존의 기술 공개 스테이지에서는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죠. 하지만 이 스테이지에서는 외부 참여자들과의 협업 관계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잘 구축된 거버넌스 모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어떤 커뮤니티의 구조 안에는 이렇게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코어 팀도 있고요. 그리고 핵심 커미터들도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는 개발자들도 있고, 주변의 개발자들도 있고,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일반 사용자도 있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커뮤니티를 보고 있는 사용자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잘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안에서는 저희의 프로젝트의 어떤 거버넌스 문서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 라이선스 관리는 이제 이전과 이어져서 있겠죠. 그리고 커밋을 하고 버그 트래킹을 할 때는 외부 참여자인 경우에는 이런 경로로 들어와서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코드 관리는 저희는 이렇게 하고요.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설명도 필요하고요.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요구사항 페이퍼를 이제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가 검토 후에 요구사항에 반영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게 되겠죠. 또한 프로젝트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계획입니다라고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여자들이 있다면 기여자들에 대한 관리 활동도 아주 중요합니다. 뭐 이 프로젝트에 저희는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데 프로젝트에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아. 그러면 이제 참여자들의 의욕이 이제 저하되겠죠. 따라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예들을 살펴보면 일단 이런 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방문자를 위해서 페이지를 만들어서 일단 프로젝트가 뭔지 잘 설명하고 어디에서 획득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고 누가 후원하고 참여하는지를 섹션을 포함해서 알리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을 위한 전용 어떤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개발자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버전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법적 이슈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섹션을 하나 마련해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외부의 참여자들을 이제 수용해야 하니까 이렇게 참여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하나의 섹션으로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식을 여기서 알려줘야 되겠죠. 뭐 반드시 코드를 패치해서 제공하는 것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 가지 설명해 줍니다. 뭐 번역도 제공할 수 있고 문서 작성에 참여할 수도 있고 단순히 이슈가 생겼는데 보고를 해줄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는 걸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이런 건 이제 문서 관리 도구의 예인데 아파치의 하도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는 문서 관리 도구입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보면 위키를 사용하는데 GitHub에 있는 위키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사용자들도 조금 더 친숙하게 쓸 수 있는 이제 이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의 품질을 보여주기 위한 화면에 예를 하나 들었는데 뭐 소나큐브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이런 도구를 사용한 걸 프로젝트에 연결을 하면 이 특정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뭐 코드에 대한 어떤 문제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것은 이렇게 관리되고 있고 보안성은 어느 정도고 신뢰할 수 있는 정도는 어떻고 아키텍처 상의 어떤 지표를 가시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정적 분석 이제 도구입니다. 이런 걸 이용하시면 이제 보여주는 게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로드맵도 이렇게 구성하는 예가 있습니다. 뭐 단계별로 지금은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엔 이런 거 만들고 앞으로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하시면 언제까지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롤을 이렇게 상세히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아파치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롤의 예시인데 뭐 사용자들도 있고요. 개발자들도 있고 그리고 커미터가 되는 뭐 어떤 과정이나 어떤 커미터의 역할들도 전개되어 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어떤 핵심 멤버 뭐 그리고 프로젝트 자체의 어떤 의장 그리고 아파치 파운데이션 전체 멤버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사람들의 참여자들의 등급이 나누어져 있죠. 그런 것들마다 활동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투명성을 제공하는 이제 예시입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일단 커뮤니티의 사람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들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요구사항을 수렴하거나 프로젝트의 전략적인 방향을 결정하거나 그리고 뭐 특정한 어떤 분쟁을 해결하거나 리더를 선출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도식으로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여러분의 커뮤니티를 오픈소스 스테이징을 잘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참여자들이 이렇게 머지나 풀 리퀘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포크에 가서 쓰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프로젝트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온라인으로 설명을 해야만 하는 것이 이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특징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화면 이 자료에 그 거버넌스 모델로 쓸 수 있는 두 가지의 템플릿을 이제 링크를 해뒀습니다. 이 템플릿은 영국 정부가 오픈소스를 정부에서 사용하면서 여러 이제 학계, 기업 뭐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서 거버넌스 모델을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다고 하는 이제 결과물이 나온 거고요. 그 두 가지가 이전에 설명드린 베네볼렌트 딕테이터 어떤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하는 템플릿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포멀한 메리토크래틱한 거버넌스에 쓸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뭐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꼭 가져야 하는 요소는 일단 그 문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설명하는 섹션, 그리고 그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설정하고 움직이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여자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지원을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섹션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제가 드린 이제 링크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맞는 뭔가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스테이징입니다. 마지막 스테이지, 에코시스템 스테이지는 사실 지금 인공지능 과제를 수행하시는 이 프로젝트의 어떤 관리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갈 길이 먼 곳이죠. 왜냐하면 에코시스템 스테이지가 되려면 먼저 기술이 잘 공개되고 오픈소스 커뮤니티화 활성화가 된 다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럴 때 이제 실제 의미가 있어지는 스테이지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런 스테이지도 중요하니까 한번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코시스템 스테이지에서 필요한 인프라라고 하면 첫 번째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어떤 프로젝트 리소스를 가지고 갈 때 특정한 프로젝트의 브랜드를 이미 만들어준 자원이 있다면 그걸 쉽게 이용하고 제품 만드는 데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기업이 참여를 하려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리포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참여자들이 이만큼 있고요. 업계에는 이만큼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커밋은 이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참여하셔도 문제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프로모션 툴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계 에코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품을 소개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잘 제공되지 않겠죠. 하지만 커뮤니티에서 그런 것을 제공해주고 있다면 이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좀 더 의미 있는 일이 되고 그 기업의 어떤 마케팅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이제 준비되면 좋죠. 그래서 에코시스템 스테이지에서 중요한 그 목적은 파트너십을 잘 형성하는 겁니다. 기업들과. 그리고 마켓을 확장해 나가는 노력인 거죠. 실제 그러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어떤 공식적인 파트너사를 배치한 다음에 그러한 파트너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운영 전략이 이 커뮤니티에 반영이 되도록 힘써주는 이제 활동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파트너사가 생겼어요. 이 일을 가지고 제품으로 만들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러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 공식적 기술 지원이 가능하냐를 묻게 됩니다. 따라서 또 다른 한 축으로 기술 지원이 가능한 파트너 기업들을 관리하는 활동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을 이제 목표 시장에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사례들을 많이 생태계에 홍보함으로 인해서 이 커뮤니티는 점점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화면에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베이스로 기록하는 시스템을 준비한다. 아파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는 코드 어떤 프로젝트를 찍으면 어떤 프로젝트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요. 참여하는 커미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코드의 어떤 이슈를 제기하는 주기는 이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걸 시스템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프로젝트에 한번 참여해볼까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 브랜드 에셋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분투를 이용해서 서드파티 제품을 만들고 싶은 사람의 경우 별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로고를 디자인하거나 컬러셋을 만들거나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기 제공하는 리소스를 이용해서 일관된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기업도 이제 공통된 아이덴티티를 이어받아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쉽게 디자인 리소스도 그냥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공하는 것도 좋은 측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연히 기업 멤버들의 참여를 도울 수 있는 이제 페이지를 구성하셔야 되죠. 근데 기업 멤버들이 참여하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플래티넘급의 멤버가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기업 멤버들을 참여시킬 때 초기에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고, 조금 규모가 큰 데들은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어떤 급수가 높은 등급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다는 단계별로 나누어서 안내를 하는 이제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트너들을 이제 관리하는 활동 중에 중요한 것이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어떻게 이제 파트너들이 활동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을 만드는 것이 좋죠. 화면은 이제 오픈스택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의 예시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오픈소스를 지금 연구 개발에서 하시는 이제 과제 책임자 분들이 앞으로 커뮤니티를 어떻게 이제 형성하고 만들어 갈 것인지를 3단계로 나누어서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테크니컬 스테이지, 기술을 잘 공개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오픈소스 스테이지. 오픈소스 스테이지에서는 외부 참여자들이 어떻게 콜라보레이션을 할지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 마지막 단계는 에코시스템 스테이징인데 빠르게 넘어갔죠. 에코시스템 스테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들과의 관계성을 맺고 관리를 하는 단계. 자, 이러한 단계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형성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어떠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이 성숙도를 평가받는 방법들은 어떤 게 존재하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